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오늘은 라이카 Q3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정말 감회가 참 새롭네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사진을 좋아하고 카메라도 좋아하는 회사원이 차곡차곡 모은 월급으로 샀던 라이카 Q 첫 번째 모델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팬심으로 만들었던 일본 라이카 스토어에서 촬영한 Q 리뷰 영상, 그러다가 작년에는 라이카 독일 본사에 초대가 돼서 다녀오기도 하고, 지금은 이렇게 라이카 Q3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디지털 라이카 시대의 선봉장을 맡고 있고 대중적인 수요를 이끌어낸 라인업으로서 저를 포함해서 기다리신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미리 사용해본 라이카 Q3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후기와 사진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가장 궁금해할 스펙 먼저 소개할게요. 바뀐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전작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센서 화소수가 4730만 화소에서 6000만 화소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숫자를 보고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 6000만 화소 센서는 현재 라이카 M11에 탑재된 센서와 동일한 센서예요. 그래서 센서 특성을 공유하는데요. 이면 조사 방식인 것도 동일하고,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60메가픽셀, 36메가픽셀, 18메가픽셀로 네이티브 센서 해상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동일합니다. 여기에 프로세서는 라이카 M11에도 마에스트로 3가 들어갔었는데 Q3에는 라이카 최초로 다음 버전인 마에스트로 4가 탑재가 됐습니다. 아마도 이 덕분에 연사 속도도 10연사에서 15연사로 늘어날 수 있었어요. 렌즈는 전작과 동일하고요. 높은 화소수를 활용해서 디지털 줌에 새롭게 90mm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AF 역시 기존 컨트라스트 방식에서 위상차에 포커스 뎁스를 계산하는 방식, 그리고 AI 기반의 오토포커스를 지원하면서 속도와 정확도 모두 크게 향상됐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유지하면서 184만 픽셀로 해상도가 늘어났고 틸팅을 지원합니다. 뷰파인더 역시 576만 픽셀로 늘었고요. 배터리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전작과 호환되지만 용량이 늘어난 새로 업데이트된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스펙에 대한 소감을 짧게 요약하면 현재 라이카에서 35mm 소형 카메라에 갖고 있는 모든 디지털 이미지 노하우가 담겨있는 센서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점, 여기에 센서뿐만 아니라 전체 하드웨어 체급을 한 단계 올리면서 의미 있는 세대 구분을 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렌즈를 포함한 디자인 정체성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트렌디한 디지털 바디를 가장 라이카다운 방식으로 리뉴얼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제품을 사용해 보면서 이 스펙이 사용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두면 좋은 주요 기능 알려드릴게요. 라이카 Q는 센서의 네이티브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LDNG는 6000만 화소, MDNG는 3600만 화소, SDNG는 1800만 화소예요. 라이카 M11에 있는 기능과 동일한데요. 단순히 저장 용량에 대한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네이티브 해상도로 동작하는 설정인 만큼 실제 결과물 관점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LDNG는 6000만 화소로 모든 픽셀이 개별적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사진 한 장의 용량이 90메가에 육박할 정도로 사이즈가 커요. 조도가 좋은 날 디테일이 뛰어난 풍경 사진에 적합합니다. MDNG는 3600만 화소로 개별 픽셀의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LDNG 14스탑에서 15스탑으로 한 단계 늘어나요. 사진 용량은 50메가 전후로 약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즉, 해상도를 낮추는 것이 용량만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픽셀의 크기가 커지고, 그 말은 픽셀당 정보의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죠. 마지막으로 SDNG는 1800만 화소로 동작을 하는데요. MDNG와 동일하게 15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으면서 픽셀 사이즈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저조도 노이즈 억제력이 아주 뛰어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조도 확보가 안 되어 있을 때 굳이 고화소 원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STNG로 촬영한 결과물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센서의 네이티브 세팅 자체를 바꾸면서 고화소 디테일이 필요한 경우와 저조도 노이즈 억제가 필요한 상황까지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자주 설정을 바꾸면서 쓰게 돼요. 제가 사용자 프로필 설정 어떻게 저장해서 사용을 했는지도 잠시 뒤에 같이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화소수가 증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줌 90mm 옵션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기본 28mm, 디지털 줌으로 35mm, 50mm, 75mm, 90mm 이렇게 늘어났어요. 사실 이름 그대로 디지털 줌이기 때문에 별다른 기술이 필요한 대단한 기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흔한 디지털 줌 기능을 라이카가 구현한 방식이 참신한데요. 필름이든 디지털이든 M 바디를 써본 분들은 그 라이카 특유의 뷰파인더가 동작하는 방식이 어떤지 아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영역은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마운트한 렌즈에 따라서 보이는 가이드라인이 달라지게 되죠. 이걸 딱 Q에 디지털 줌 UI로 가져와서 디지털 줌을 설정하면 최종 결과물을 화면 가득 보여주는 타사와 다르게 그냥 28mm 화면에 프레임만 표시가 돼요. 딱 M의 뷰파인더처럼요. 사진을 찍을 때 오히려 주변까지도 한 번에 보이니까 저는 이 방식이 더 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줌 설정은 JPG에 저장이 되고 DNG는 28mm 원본이 담기기 때문에 둘 다 확인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혹시나 디지털 줌 레인지를 리니어하게 28부터 90까지 그 사이 값들은 왜 설정하지 못하게 했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라이카 M 렌즈군이 딱 그렇습니다. 진짜 라이카스러운 고집들이 자세히 보면 이것저것 많이 있는 카메라예요. 저는 실제로 이 디지털 줌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원본 DNG는 항상 마지막 수단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원하는 앵글대로 구도를 잡아서 촬영을 하고 실제로 화소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50mm로 사용을 해도 1900만 화소잖아요. 사실 대다수의 용도에 충분합니다. 촬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이번에 싹 바뀐 오토포커스가 아닐까 싶어요. 기존에는 콘트라스트 AF였는데요. 애초에 이 방식이 렌즈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점점 초점이 맞을 때까지 좁혀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정확도도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죠. Q3에서는 콘트라스트 AF 방식의 위상차 오토포커스 시스템이 추가됐습니다. 위상차 AF는 전용 AF 센서를 통해서 물체의 각도와 거리를 계산하고 목적지로 바로 렌즈를 이동시켜요. 이 방식이 조도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현재 우리가 잘 아는 미러리스 카메라 브랜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로 DFD 뎁스 프롬 디포커스라고 초점이 약간 다른 두 개의 이미지를 통해서 얼만큼 이동할지를 계산하고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위상차 AF는 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 DFD를 이용해서 빠르게 피사체의 위치를 파악하고 렌즈를 이동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와, 제가 라이카 카메라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오토포커스 기능에 대해 길게 이야기할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실제로 Q를 제가 워낙 오래 써봤으니까 AF에 대한 감이 있거든요. 어떤 거는 잘 잡을 거다, 이건 못 잡을 거다. 그리고 그 콘트라스트 AF 특유의 울컥거리는 과정. 그런데 진짜 이 Q3는 확실히 빠르고 정확하고 부드럽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알파7R 마크5보다 빠르다 그런 건 아닌데요. 사용하면서 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울컥거림도 없어졌고 반응 속도와 정확도가 단점이 되는 경우도 없어졌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작과 아주 흡사하지만 후면 디스플레이 부분과 버튼 레이아웃이 바뀌었죠. 틸팅 스크린이야 당연히 환영이에요. 크게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으면서 정말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확실히 로우 앵글 촬영에 아주 유리해졌어요. 그리고 라이카 Q3는 총 4개의 커스텀 키 할당이 가능합니다. 스크린 오른쪽 상단에 나란히 2개, 방향키 가운데에 있는 버튼, 그리고 썸휠 상단 버튼까지 이렇게 4개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SL2S와 동일하게 커스텀 키 설정은 그냥 꾹 눌러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면 됩니다. 메뉴에서 복잡하게 세팅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빨라요. 저는 왼쪽에는 사용자 프로필 설정을 해뒀고 오른쪽에는 디지털 줌 설정, 그리고 방향키 버튼에는 디스플레이 화면 설정으로 해뒀습니다. 제가 사진용으로 사용자 프로파일 저장해둔 것 좀 보여드리면 1번은 디폴트 세팅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기본으로 사용하는 설정값입니다. MDNG로 3600만 화소에 측강은 다중 평균, 자동 ISO는 최대 6400, 노출 시간은 125분의 1초로 있는데요. 화소수를 고려해서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흔들림이 없도록 보수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저조도 모드입니다. SDNG로 저화소지만 노이즈 억제력에 우선순위를 뒀고요. 자동 ISO는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25,000까지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노출 방식은 야간에는 조도가 고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중앙 중점 측강으로 바뀌도록 했고 노출 시간은 30분의 1로 설정을 했습니다. 낮은 화소수기도 하고 또 저조도에서는 신중하게 한 컷씩 누르는 저의 촬영 습관도 고려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용으로 3번까지 쓰고 있는데요. 이건 디지털 줌용 모드입니다. 3번으로 넘기면 바로 35mm 가이드가 뜨도록 해뒀고 화소는 LDNG 6000만 화소 원본 그대로 쓰게 했습니다. 측광은 다중 평균, 자동 ISO 세팅해서 최대 ISO는 12500, 노출 시간은 125분의 1로 설정했어요. 이렇게 쓰니까 별 생각 없이 1번 세팅으로 찍으면서 다니다가 실내로 들어오거나 저녁에는 2번 저조도 모드로 바꿔서 쓰고 디지털 줌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3번을 불러와서 바로 촬영하는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각 화소 세팅별로 장점들도 살리고 또 측강 방식도 주야간 구분을 해둬서 매번 바꾸지 않아도 되고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라이카는 촬영 관련 설정값 말고도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인터페이스까지 거의 모든 설정값이 그대로 저장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말 확실히 편해요. 소니는 감마 어시스턴트 설정이 프로파일에 저장이 안 돼서 진짜 불편하거든요. 동영상 기능 이번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최대 시내 8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해요. 8K 해상도는 전부 롱 GOP, 풀 투 제로라서 실제로 제가 자주 쓰는 세팅은 시내 4K, 오라이, 풀 투 설정으로 촬영해봤습니다. 사실 바디 자체가 영상 촬영 빈도가 그렇게 높기가 힘들고 애초에 영상 촬영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도 아니라서 영상도 된다, 그리고 원하면 뛰어난 화질의 영상을 담을 수 있다는 정도에서 의미가 있지 라이카 Q3를 영상 촬영용으로 구입하실 분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또 그런 바디치고는 지나치게 영상 스펙이 높기는 해요. 마이크로 HDMI이기는 하지만 닌자5로 외부 레코딩도 가능합니다. 테스트로 L록으로 촬영하고 컬러도 불러와서 만져보고 했는데 색도 잘 먹고 그 풀프레임 특유의 공간감도 조리기 덕분에 잘 살고 여러모로 결과물은 정말 좋았어요. 사진 촬영하면서 영상으로 짧게 현장감을 담는 정도로 사용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라이카로 영상을 찍어보겠다 하는 각오로 이걸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 촬영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촬영 중 AF와 MF 전환, 커스텀 키 설정이 안 돼서 사람이 아닌 피사체를 촬영할 때 조금 어렵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라이카 포토스 앱 활용성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재밌는 게 Q3 본체에 있는 USB-C 타입 포트가 MFI 애플 인증을 받아서 라이트닝 케이블로 바로 아이폰으로 유선 연결이 가능해요. 물론 USB-C 케이블로 아이패드 프로와도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선 연결도 Q2 대비 10배가량 전송 속도가 빨라지면서 비디오와 사진 파일 전송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사실 외부에서 빠르게 사진 찍고 공유하려면 카메라를 연결하는 것도 귀찮고 연결을 해도 원본 사이즈가 제법 크다 보니까 전송도 느리고 이래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고 말지 생각하게 되는 건데 이 과정이 정말로 쉽고 빨라졌습니다. 애초에 Q3에서 따로 설정할 필요도 없이 이제 앱에서 연결만 눌러도 자동으로 기존에 연결했던 Q3를 찾아서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에 라이카 룩스라고 라이카에서 룩을 포토스 앱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그걸 카메라로 가져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총 5개의 룩을 공개했는데요.
저도 이 중에서 컨템포러리는 JPG에 바로 입히도록 설정해서 사용을 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룩을 늘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지오태그 정보도 스마트폰에서 가지고 와서 사진에 저장을 해주니까 위치 정보를 함께 참고하면서 사진을 분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앱과 연동된 기능의 가장 큰 장벽이 사실 사용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잖아요. 딱 이 부분에 집중해서 개선한 듯 보이고, 실제로 이제 예쁘고 잘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제 Q3에서 촬영을 하고 바로 스마트폰에서 포스팅하는 과정이 상당히 매끄러워져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라이카 Q는 소형 풀프레임 똑딱이 카메라라는 이 컨셉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죠. 사진을 취미로 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막상 좋은 카메라가 있다고 한들 이걸 얼마나 자주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남기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무겁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예 가지고 나가지도 않는 순간이 많거든요. 그렇게 이 라이카 Q에 관심이 생기는 순간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높은 가격도 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M11과 동일한 풀프레임 센서, 그리고 28mm 1.1옥스 렌즈까지 이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막 가격이 싸게 느껴지면서 자기 합리화가 돼요. 그래서 저도 일단 제품을 받아서 며칠 써보자마자 바로 예약했습니다. 진짜 M11보다 더 쉽고 가볍고 자주 많이 찍을 수 있으면서 M11의 이미지 퀄리티를 담보할 수 있는 이 Q3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저는 딱 본체만 받아서 써봤는데 이번에 액세서리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그립과 무선 충전 패드까지 좀 재미있는 시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카메라를 구입한 뒤에 액세서리들도 함께 써보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던 분들, 이번 라이카 Q3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도 들려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먼저 써본 입장에서 구매 전에 고민되는 거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고이 반납을 하고 제 라이카 Q3가 오면 액세서리와 함께 후속 리뷰로 또 한 번 찾아올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원래 카메라를 사면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디를 가볼까요? 더워지기 전에 캠핑도 좀 가야 되고, 또 모델 X 새로운 거 오면은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어야겠어요. 리앙카 채널도 열심히 하고요.